박사님과 지금 설 특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박사님께서 사설이나 인터뷰를 보면요. 네, 네. 속칭 젊은 세대라고 하는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MZ세대가 공간에 대한 욕망이 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제 MZ세대, 특히 제 생각에는 밀레니얼 세대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Z세대는 지금은 미국 뭐 엔비디아나 뭐 이렇게 아이온큐 한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30대 중반부터 아마 40대 초반에 있는, 좀 더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35세 여성들의 어떤 행동을 좀 더 예의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40대 이제 초반 정도 되면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동 말동, 유치원 이제 들어갈 동 말동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이 나이에 무슨 갭 투자를 해요, 갭 투자를. 내 집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갭 투자 시대에서 지금은 약간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 흐름이다,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집값의 흐름도 아무래도 이제 뭐 도심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뭐 주로 역세권의 주로 대단지,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부상을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외곽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라도 굉장히 온도차가 어떤 커지는 양상인데,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만약에 내 나이가 한 40세 뭐 중후반을 넘었었다면은 나의 공간 욕망을 욕망하기보다는 나보다 아랫세대의 공간 욕망을 욕망하는 게, 내가 인구 쇼크를 피하거나 아니면 전체 시장을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아까 35세 여성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쿠팡 배달 시대에 상가를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는 것은 이 구시대적 로망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권은 결국은 이제 유동인구가 결정해. 그래서 주로 출근길보다 퇴근길 그 상권을 노려야. 왜냐면 출근할 때 물건 사는 사람 없으니까요. 퇴근길에 물건 사잖아요. 그래서 퇴근길 상권을 노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퇴근길에도 물건 안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부동산 공부를 안 하는 게 내가 미망에 빠지는 걸 막는 저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MZ세대, 그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그 중에서도 35세 전후의 여성의 소비 패턴에 주목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 5, 6년 전부터요,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을 하면서 이제 30대 분들이 집을 사는 그런 패턴이 유행했었는데요. 젊은 층들의 이 내 집 마련 문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영끌 B2를 통한 재테크 방식이 조금은 희석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집 구매 패턴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끌 B2 말씀하셨는데 주로 5, 6년 전에 많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X세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했던 이른바 전통적인 내 집 마련 방법. 혹은 이거는 이제 전공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일단 이제 들어앉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빚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럼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원리금도 갚았을 거고, 또 뭐요? 그러면 내 완성된 어떤 형태로서 집을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안방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였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부동산 부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새는 약간 우회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에서 돈을 불려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그러면은, 부가 이룬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이른바 우회 전략이 최근 들어서 득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집을 산다는 것은 물론 이제 삶의 안식처, 홈을 장만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MZ세대를 특히 보면은 이 홈보다는 이 자본재라는 자산적 가치라는 하우스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집이 지금 하나의 재테크 일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지금은 집은 제 생각에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 지금은 선택적 재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OECD에서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9.5%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7%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보면은 98.6%입니다. 사실상 거의 100% 가까이가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수 경계는 바닥 수준이죠.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내수 산업이잖아요. 부동산 수출해서 돈 어떻게 벌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결국은 그 나라 내수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면은 부와 가치 생산성만 좀 더 따져본다면은 집을 사지 않고 글로벌 빅테크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잖아요. 분명히 이 글로벌 주식이 고수익인 건 맞아요. 코인이 고수익인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경험치라고 봅니다. 내가 금융자산으로 부를 쌓아본 경험치가 있다면은 저는 전월세를 살면서 나중에 집을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수익은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근데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종이자산 성격이 강해가지고 이른바 페이퍼 에셋이기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정한 삶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약한 사람, 변덕과 충동이 좀 심한 사람, 촐랑대는 성격의 소유자라면은 저는 우회 전략에 적합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를 통한 전통적 방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 시대에 사는 요즘에서는 내 집 마련도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한 가지만 고집할 게 아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영끌 비투 그걸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뭐냐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에 심하게 노출되면은 대부분이 밤잠을 설치거나 아니면은 대상포진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대부분이 근시안적 편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를 못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큰 투자 지형도를 땅바닥에서 보지 말고 좀 더 높게 거인의 억귀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투자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그 다음에 로컬에서 글로벌로, 또 하나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로컬 자산이면서 대면 자산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일부 유튜브처럼 내일 모레 끝장났다 그런 극단적인 어떤 공포론 이런 것들은 빠질 필요 없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성장이 그렇게 과거처럼 크게 나타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 가운데서도 양극 반환도 심해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몰빵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부가가치 생산성이 좀 높은 쪽으로 자산을 할애하고 그걸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 혹은 우리 삼촌 세대가 했던 방식들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조금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사님께서 좀 새로운 시각을 많이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오늘의 지성인 KB부동산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